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벌써 이제 3월 첫째 주네요. 그죠? 3월 첫 주간 진시황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2월달, 벌써 3월달이네요. 이번 달이 지나면 또 한 분기가 지나가고 세월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를 또 잘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지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밤인데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일단은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올라서 끝났으니까 네,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좀 종목 이야기, 테마 이야기 드리기 전에 금요일 밤에 해외 쪽에서 어떤 이제 뉴스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이제 서서히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니까요.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아이폰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00밀리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약 7억 달러 정도 되나요, 이게? 7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시프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디 쪽으로 시프트를 한 거죠, 이게?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아이폰 생산을 조금 7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인도 쪽으로 좀 돌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완에 있는 폭스콘 같은 경우는 이미 인디아 쪽으로 아이폰을 그렇게 이미 물량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점점 탈중국화가 우리가 이 키워드가 뭐죠 지금? 탈중국화.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가장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것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데 미국에 가면 마트에 가면 많은 제품들의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중요한 산업들은 이렇게 탈중국화. 왜냐하면 중국하고 혹시나 마찰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 중요한 산업들은 계속 탈중국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자, 애플도 탈중국을 매우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억 달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1억 달러가 1,200억 정도 되니까 약 1조 정도가 되네요. 그죠? 약 1조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인도가 땅덩어리가 높고 인구가 많은데 여기에 뭐 아이폰 공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각각.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또 생기죠,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소비를 하게 되면 또 국가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잘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 참 나쁘지 않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도로 향해서 인도 쪽으로 가는 앞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큰 바람의 방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때 인도 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쪽이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공장을 짓는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한번 해보고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인도가 나라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한 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땅을 다 파고, 그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뭔가 땅 파고 뭔가 그 밑작업부터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도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땅 파기부터 시작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우리 가볍게 할 수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인프라 투자, 가장 기초 투자부터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건설 장비가 일단은 많이 이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밸류 체인 있는 거 한양증권의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온 건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누가 있고, 두산 바켓,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부 주행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부라고 치고 밑에 있는 요거 이제 롤러 같은 거 이렇게 굴러가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진성 TC 같은 대창단조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요런 거 앞에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딱 두두두두두 이렇게 땅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땅 파는 거 이런 것들 뭐 일부 만드는 것들을 현대 에버다인 같은 회사들 하고 있고 등등. 네. 그 다음에 유압 브레이커, 유압 실린더도 이제 이런 장비들 기계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수상중공업과 DY 파워가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소형, 중대형, 중형, 대형 위주, 뭐 그다음에 캐터필라 쪽으로 누가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캐터필라의 움직임을 잠깐만 한번 보고 가면 CAT, 티커는 CAT죠? CAT, 캐터필라. 보죠. 자,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제가 늘 이제 비교를 해드리지만 다우와 S&P와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올라서 지금 점프업을 한 거지. 그죠? 보시면 다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자, 2월 달은 제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2월 딱 지나자마자 지금 3월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네. 2월 한 달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한 달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3월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양이죠.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200일선까지 쭉 빠졌다가 200선에서 다행히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틀 동안. 자, S&P 500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 조정 이렇게 받았다가 언제죠? 3월 2일, 3월 3일 이렇게 양봉으로 200일선 딱 지켜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수 대비, 시장 대비해서 산업재 섹터의 분위기가 최근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캐터필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뭐 200일선 깼다가 지금 바로 올라오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지수 대비해서는 뭐 견조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산업재 섹터 중에 건설 장비의 캐터필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이 중에서 인도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를 한번 보면 주력 지역과 고객사를 한번 보면 신흥국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 현대 건설기계가 좀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쪽에 보면 데모 좀 낯설죠. 이런 회사도 좀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쪽이 뭐 저런 땅 파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얘네들의 수주가 나오는지 동향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누구를 볼까요? 그 현대 건설기계 한번 볼까요? 현대 건설기계. 아이고, 현대 건설기계 한번 보죠. 네, 지금 작년 4분기에 주가 많이 땡겨놨다가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수반한 날이 2월 7일 날인데 2월 7일 날, 자 보세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현대 건설기계를 가지고 한번 보면 인도 쪽에 비중이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대 건설 기계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실전 투자에 이제 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펀더멘탈과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평소보다는 조금 뚱뚱하고 큰 음봉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봉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죠? 여기에 음봉이라는 것은 시가부터 쭉 누군가 밀어냈기 때문에 이 음봉의 시가에 저항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죠? 자주 드렸죠. 근데다가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시면 전저점을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그죠? 여기에 1번이라고 칠해놓은, 제가 1번이라고 표시해놓은 곳과 2번을 위치를 한번 보시면 1번보다 2번의 위치가 더 낮죠? 네, 1번보다 2번의 위치 더 낮았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아래 꼬리 달았고, 이번에도 여기서 저점이 멈췄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깨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기에 손절을 하거나 팔거나 이런 심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뚱뚱하고 큰 음봉으로 전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왔는데, 적어도 저런 음봉이 나오면 이 음봉의 시가에 저항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저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저런 것들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상으로. 자, 저기를 넘어서는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고 난 다음부터 그 위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뭐 아주 세게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위치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자, 현대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섹터의 시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기계 전반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면 단기로는 굿, 나쁘지 않다. but, 근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기로 괜찮다는 이야기는 뭐죠? 1분기와 2분기, 즉 상반기까지는 숫자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실적이죠, 실적. 그죠? 실적이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죠? 중장기적으로 제가 애매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숫자가 계속 이어지려면 올 상반기에 1월 달에 뭐 2월 달에 수주가 계속 뭔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주 들어온 게 앞으로 1개월 뒤에, 2개월 뒤에 시차를 두고, 1개월, 2개월이 아니죠. 한 분기, 두 분기 이러한 시차를 두고 실적으로 나타날 텐데, 문제는 최근에 수주 동향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만 아마 건설 기계 쪽에서는 들으셔가지고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수주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은 뭔데? 라고 하면 과거에 공급망 교란, 물류 운송 대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딜리버리를 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출로 잡히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다 딜리버리가 끝나고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숫자가 나오려면 지금 수주가 활발하게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약간 슬로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굴삭기 있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달린 거,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이 어디 있을까요? 네, YOY 기준으로 이거는 2월입니다. 2월 전년 뭐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까지 주문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장비 쪽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건설기계 진성 TAC 한번 볼까요? 진성 TAC도 자, 진성 TAC도 한번 보면 이거는 주가가 박스권 트레이딩 움직임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자, 하부, 근데 이게 제가 캡처하는 도구가 설정이 뭐가 이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원래 이게 그림색 바꾸고 하는 게 위에 달렸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네요. 조금 어색한데, 자, 진성 DC 한번 보시면, 자, 진성 DC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하부 주행체, 포크레인 밑에 있는 하부 주행체를 주력으로 캐터필라 향으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200일선까지 빠지고 나면 가격 조정은 얼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씩 반등은 툭툭 치잖아요. 그죠? 위로 툭. 이번에도 이렇게 200일선 부분에서 또 위로 또 툭. 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럴 때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근데 보시면 시원찮아요. 그죠? 정고점을 계속해서 여기서 막히는 그런 그림이죠. 그게 최근에 분위기가 수주가 조금 활발하게 아주 강하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한번 쭉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이런 박스권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당분간은. 근데 만약에 이게 양봉을 그리면서, 자,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 시황이, 뭔가 수주가, 그죠?
달라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차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키맨이 최근에 이제 건설 장비 쪽에 수주 모멘텀이 조금 슬로우하다 그랬는데 당분간은 이거는 쉽지 않구나,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땅 파기 이야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섹터까지, 종목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도 섹터면 뭔가요? 주도 테마가 주도주,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게 움직이고 성장도 확실히 강하게 나오는, 최근에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 배터리 아저씨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신 2차 전지 아니겠어요, 그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게 움직이고 성장도 빵빵빵 나오는. 근데 이쪽은 그러한 지금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튀는 구간에서, 그죠?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들이 못 갈 때 한 번씩 눈을 돌릴 수 있는,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런 포인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는 한번 이렇게 표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진성 TC 제가 뒤에 캡처를 해놨었네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뭐 빠지지 않는, 아침에 제가 개장 전 방송 때마다 빠지지 않는 뉴스가 AI 관련된 뉴스인데 오늘도 또 있네요. 지난 주말에도 AI 스탁, 그러니까 AI 주식이 뭐죠 이게 그로스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긍정적인 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스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인공지능 관련주. 자,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누가 이슈를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 티커도 희한하게 기억하기 쉽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종목 설명을 드렸었어요. 미국의 AI 관련된 분위기를 보려면 이 종목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AI입니다. 그냥 티커가 AI라고, 티커가 C3AI라는 종목인데, C3AI라는 종목인데 이 티커가 AI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억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34%나 폭등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막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3AI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인공지능은 숫자가 없는, 그렇죠? 그냥 단순한 기대, 꿈만이 있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성장할, 지속 상승할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 공식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요거는 외워두시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고 주식 투자자라면, 그 다음에 키맨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요 공식 정도는 하나 알아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PV는 이게 주식의 가치입니다. PV는 CF를 1 플러스 R에다가 N승으로 나눈 거다. 요거 머리 아프지만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요 정도 우리 수학도 아니죠. 뭐 산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자신 있게. 자, 주식의 가치, 프레젠트 밸류, 그냥 쉽게 요게 주가라고 보셔도 되고요. 주식의 가치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CF가 뭐죠? 캐시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건데 그냥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업으로 들어오는 수익, 현금.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R은 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냥 이거는 뭐 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금리.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그죠? AI 관련주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수익이 없고 현금 흐름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고평가되는, 그죠? 그러니까 펄을 생각하시면 돼요, 펄은 요거를 슬래시를 딱 꺼서 PE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PE. 이게 실적이 없으니까
밸류에이션 이렇게 고밸류에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부분이죠. 네.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죠? 네. 분자가 이게 올라가야 이게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숫자가 없으니까 고밸류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네. 그럼 분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밸류가 밸류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기보다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실적이 있는 성장주라고 실적이 있는 AI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우리가 지난 주간 찐시황에서 다뤘던 누구죠? 셀바스 AI, 그 다음에 위세 아이텍, 네, 이런 종목들이 나름 숫자가 나오는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CS가 아니죠. C3 AI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33.65% 상승을 하면서 자,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요. 이게 얼마부터 오른 거예요? 10달러부터 30달러까지 올랐네. 3배 올랐다가 순식간에. 그리고 많이 묻다 아이가 하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좀 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실적 나오니까 지난 금요일 날 빵 뜨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한번 볼까요, 잠깐? 네. 자, 제가 대장 4인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들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코난 테크놀로지. 자, 급등했다가 이거는 뭐 많이 쉬는 것도 아니네요.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뭐 2월 24일, 27일까지 올랐다가 3일 약간 쉬고 있는 겁니다. 급등한 거에 비하면 거의 뭐 가격 조정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최근에 이렇게 한번 전고점을 올리는 랠리 보이고 한 4일 정도 약간 쉬고 있는데 음봉의 거래량을 보시면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숨고르기 정도로 아직은 볼 수 있고 지난 여기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네. 한 3만 얼마죠? 31,35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가격은.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마인즈랩. 자, 마인즈랩도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약간 아까 C3 AI처럼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오픈엣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전고점 돌파하고 살짝 쉬어가는 모습. 자, 그런데 미국에서 C3 AI가 이런 그림이 나왔다.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주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될 것 같고. 자, 실적이 있는 AI 관련주 대표적인 셀바스 AI 보죠. 자, 셀바스 AI도 이번 주에 살짝 쉬는 그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거 신규로 추천하는 단계는 아니다, 위치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딱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 하면서 이렇게 좀 쉬었네요. 그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점에서 별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 위세 아이텍. 이번 주에 좀 세게 움직였던 실적이 있는 AI 관련주. 네. 위세 아이텍도 화요일까지 빵 움직였다가 목금에 살짝 쉬는 그러한 그림. 그죠?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자, AI 관련주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면 금리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왜? 금리의 방향이 왜 중요하죠? 아까 그림 그려놓은 거 어디 갔죠, 우리? 응? 이거 어디에서 제가 그린 거죠, 이거? 아무튼 네. 사라져 버렸군요. 여기에다가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밸류에이션 아까 그림을 그렸군요. 네. 금리, 분모가 금리니까 분모 위에 이제 분자의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분모가 올라오면 올수록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한번 보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건 뭐죠? 서울대 정문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경도 못 해본 서울에 올라온 지가 제가 2004년도 1월 달에 올라왔으니까 2004년도 1월 달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됐잖아요. 제가 서울 지금 올라온 지가. 근데 서울대 정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공부를 못하니까 네, 서울대 구경도 못 해봤네요. 네. 자, 아무튼 이거는 서울대 정문의 모양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네요. 금리가 지난 금요일 날 흐름 보시면 네. 자, 최근에 서울대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은데 자, 서울대 정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흰색으로. 네. 자, 금리가 급등을 했다가 색깔을 좀 바꿔서 네. 최근에 금리가 4. 얼마까지 갔나요? 이게 4. 어쨌든 4%를 넘어서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를 넘어섰다가 지난 금요일 날 금리가 다시 이렇게 4% 밑으로 안정을 찾는 서울대 정문의 그림을 보여주네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 공식 기억나죠? CF를 뭘 나눴어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인공지능이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왜? 숫자가 없는 성장주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좀 주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도 떨어졌고 미국의 금요일 날 C3AI라는 인공지능 관련주가 숫자 잘 나오면서 전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으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개장되는 우리나라 증시의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인 또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네. 근데 뭐 모르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좀 더 기간 조정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런 모멘텀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있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는 뭐 놀랍니다 라고 뭐 되어 있는 뭐 이거는 그냥 영상인데 캡처 타이밍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코스트코 이야기입니다. 코스트코의 썬프라이스 일부의 가격들이 뭐죠? 이게 starting to fall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일부의 제품의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트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는 상품 가격의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의 상승이 약간 조금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제품들의 가격들을 제외하면 물가는 어쨌든 완만하게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워싱턴 부근에서 좀 짓고 있던 세컨드 헤드쿼터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그러니까 본사가 있고 그죠? 두 번째 본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본사 건물을 워싱턴 부근에서 짓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돈이 많고 회사가 잘 나가면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요즘 조금 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력도 지금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굳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존이 비용 절감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공교롭게도 제가 캡처한 장면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지금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죠? 공사 현장인데 왼쪽에 아래쪽에 여기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밥캣이라고 보입니까? 여기 밥캣? 네. 밥캣 여기 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밥캣 우리나라 두산에서 인수한 요게 이제 소형이라는 건설 장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투입이 되어 있는 거 보이네요. 그죠? 자, 이건 참고 삼아 뭐 그림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금요일까지 주가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주가 흐름을 3% 정도 주가는 올랐는데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기울기가 여전히 뭔가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아직 뭐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도 200일선에서 주가가 이번에도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그죠? 또 200일선에서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200일선 정도까지 110달러 정도 전후가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 저항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을 잠깐만요. 어디 갔어? 아마존. 네. 자, 아마존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빅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종목도. 밸류에이션, PBR 밸류에이션으로 하단부까지 지금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경기와 업황만 살아나주면 과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많이 싸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EPS 추정치를 한번 보면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앞으로 빨간색 그림이 점점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이게 주간 단위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자료인데 2월 3일, 2월 10일은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3월 3일 날 금요일 기준으로 EPS 추정치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영업적인 측면에서 좋아져서 이게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수익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뉴스가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유가를 이번에 조금 흔들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이쪽의 관계자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오펙, 오펙에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의 뉴스가 좀 나왔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한 적 없는데 라고 또 부인하는 그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유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네.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유가가 장중에 박살이 나다가 78달러 위에서 움직이다가 얼마까지 빠진 거예요? 이거 76달러까지 빠졌다가 빵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랍에미레이트 이슈가 아랍에미레이트 발음하기 참 어렵네요. 그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저 관련된 오펙의 탈퇴 가능성의 뉴스가 유가를 흔드는 그러한 이슈가 또 지난 금요일 밤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오펙을 이게 뭐 석유 관련된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협의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UAE가 빠져나가. 야, 우리는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안 할 거고 열심히 뽑아낼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떨까요? 유가가 시장에서 나오는 양들이 많아질 거고, 당연히 그러면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 이 관련된 보도를 뭐 했다? 부인을 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부인하면서 유가가 다시 이렇게 튀어가면서 80달러까지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다. 근데 과거에도 그런 가능성이 좀 낮은 이유가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 오펙에서 뭐 나는 빠져나온다, 뭐 거기서 탈퇴한다 이슈는 있었지만 말로만 한 번씩 그런 이슈가 있었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실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정도로만 일단 우리는 한번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꽤 주말 사이에 뉴스가 꽤 많이 나왔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메타의 우리 주크버거 님이시네요. 그죠? 네, CEO. 자, 메타 관련된 뉴스인데 퀘스트 그 V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퀘스트는 이 메타의 주력 그 뭐죠? VR의 뭐 모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퀘스트 VR 헤드셋의 가격을 조금 인하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작년 하반기인가요?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가 가격이 꽤 비싸가지고 이게 과연 팔리겠냐, 요즘같이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메타 주가도 좀 흔들리고 했었는데 가격을 500달러 낮추는 그런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냥 테슬라 생각해 보면 되죠. TSLA, 이거는 티커죠, 테슬라의. 테슬라가 최근에 했던 게 뭐죠?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가격을 인하를 하니까 어떤 이슈가 만들어졌습니까? 와, Q가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00달러에서 최근에 어디까지? 200달러까지 올라오는 가장 큰 요인이 작용을 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결국에는 메타의 이번 결정도 Q를 늘리기 위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 그죠? 예,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자, 테슬라는 숫자로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예약 막 대기자가 줄을 서고 딜리버리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수요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과연 메타도 이번 가격 인하가 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그 메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메타는 어쨌든 근데 아마존보다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워낙 더 빠져서 그런가요? 네, 이게 90달러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더블이 났었죠. 이렇게 더블 200일선까지 더블 났다가 주가가 갭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요 갭 만들었을 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갭을 메우면 안 된다라는 설명드렸고 요 왜 갭을 메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설명드리기 기술적 포인트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갭을 지금 메울 뻔하다가 안 메웠고요. 다시 이번 주말에 얼마 오른 거예요? 6%나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보다 2배가 더 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가 아까 아마존 3% 올랐는데 2배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Q를 늘리기 위한 그런 과감한 가격 인하 정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메타에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는 주가 위치가 확실히 다른 그런 위치에 있네요. 그죠? 200일선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 한번 그림 보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핫하고 관심이 가장 많으신데 좀 덜 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뒤에는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그래도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위기가 뭔가 커지고 있냐 아니면 좀 시장의 위기가 좀 진정을 찾고 있냐 그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잖아요. 자, 주간 단위로만 제가 중요한 뭐 흐름이 크게 안 나타난다면 요즘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던 이유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는 언급을 따로 안 드렸던 건데요. 자, 주말이고 주간 찐 시황이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의견의 보고서들도 막 제출을 하곤 했는데 거기에 별로 시장 신경 안 쓰고 반등을 지금 줬습니다. 주말에 줬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면 이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뭐죠? 이게 올라가면 위험하고요. 시장이 그죠? 이게 떨어지면 시장이 매우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편안한 환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전한 국고채, 국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져서 부도 위험이 커져서 퍼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시죠. 3월 말경 마지막 주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2월이죠. 2월 죄송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그죠? 거의 2월 언제입니까? 이게 2월 한 2월 23일 정도 되네요. 자, 그때가 고점이고 그 뒤로 지금 보시면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고 있다? 빠르게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래서 이게 올라갔을 때는 제가 2월 달은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은 하이힐드가 다시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는 3월 달 제가 말씀드렸죠. 2월 한 달은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올 수 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상고하저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는데 3, 4, 5는 또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발판을 일단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뭐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지수보다는 그죠?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 여전히 대신에 종목은 지금 화려하잖아요. 그죠? 종목별로. 그래서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 2차 전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2차 전지는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포커스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LG화학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여의도 증권사에서 LG화학에 대한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왔는데 거기 보고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CNT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CNT라는 키워드는 뭐 그냥 한글로 탄소 나노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나노 튜브. 새로운 신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CNT 부분의 가치를 조금 쳐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보고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CNT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SKC입니다. SKC가 테슬라 형님으로부터 동박 관련돼서 수주를 좀 하지 않겠니, 받지 않겠니 라는 후문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을 거의 뭐 넘버원으로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밸류체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가 측면에서 회사 입장에서 한번 빵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 뭐 양극재 그죠?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준의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동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조용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GM 쪽으로 원통형 배터리 공급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장 끝나고 뒤에 나왔죠. 근데 장중에 제가 이제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삼성 SDI가 뭔가 어디 완성차 업체랑 그 장기 공급 계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코멘트로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카카오 알림톡으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보내드렸는데 오후에 장 끝나고 진짜 GM향으로 원통형 배터리 공급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 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또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슈들이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LG화학이 원래 우리가 LG화학은 어떤 회사로 알고 있습니까?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죠? 회사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뭘 새롭게 하려고 하죠? 첨단 소재 사업부가 이 회사에는 있고 첨단 소재 사업부 안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를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석유화학 회사에서 화학 제품 회사에서 이러한 첨단 소재 사업 회사로 좀 바꾸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의 내용은 뭐죠? 자, 양극재 제품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양극재를 뭐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있고 그거는 원래 이미 양극재는 알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거 말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CNT 가치를 시가총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증설을 대산에 하고 나면 4,000억 정도 매출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CNT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독자 기술 기반의 촉매를 활용한다. 뭐 그래서 경쟁사를 압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경쟁사는 누가 있냐면 제가 탐방을 다녀왔던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송도에 있고 안산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이오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탄소 나노 튜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LG화학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탄소 나노 튜브 부분의 영업 가치를 일정 부분 좀 반영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새롭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뭐죠? 배터리 부분의 실적은 분기별로 증익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의 LG화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LG화학은 일단은 양극재 쪽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양극재 가격의 추이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는 양극재 가격이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극재 생산 능력이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주춤하지만
2025년부터는 증설이 완료되면서 이렇게 양극재의 생산 능력 캐파가 많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LG화학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CNT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계 배터리 도전제형 CNT의 수요를 보여주는 건데 드라마틱하게 거의 제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CNT라는 게 양극에도 그렇고 음극에도 들어가는데 도전제 재료로서 소재로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활용을 잘 못하다가 이게 배터리에 적용해 보니까 획기적인 이게 성능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올해부터 이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LG화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보세요. 거의 생산 능력이 바닥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점프업을 하고 내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CNT의 가치를 반영을 좀 시가총액에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제가 요거 금요일날 우리 프라임클럽 가족분한테 보내드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요건 설명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전략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글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자, 요겁니다.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을 캡처해서 우리 프라임클럽 우리 또 가족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우리 프라임클럽 유료로 10,000원씩 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게 공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미리 그래도 양해를 좀 구하고 보여드리는 게 예의겠죠.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요 그림인데요. 요게 저는 LG화학의 핵심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자, 조금 전에 제가 LG화학을 설명드릴 때 양극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양극재 캐파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물론 그 안에 양극재 어떤 양극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CNT라는 탄소 나는 튜브 부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쪽에서 우리 업계 1위 회사인 누가 있죠? 이거 여기에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누구? BM이 있고, 자, 탄소 나는 튜브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상장 회사 중에 떠올린다면 누가 있습니까?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탄소 나는 튜브를 가지고 와서 가공 분산을 시켜서 도전제를 만들고 있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LG화학은 양극재도 하고 있고 CNT도 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BM과 나노신소재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연초 이후입니다. 이거는 올해 23년도 들어와서 연초 이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양극재 1위 기업인 에코프로 BM은 무려 86%가 상승을 했고요. 나노신소재는 무려 84%, 그러니까 둘 종목 다 80% 이상 상승을 했네요. 근데 LG화학은 14%밖에 상승을 안 했네요. 양극재도 하고 CNT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석유화학, 그죠? 제품 이런 부분들을 LG화학이 여전히 본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본업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표어한, 그러니까 순수한 2차 전지 양극재 회사, CNT 회사는 아니잖아요. 원래 하고 있는 이 덩치가 너무 큰 거죠, 지금. 그죠? 이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업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이게 경기가 좋아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잘 팔리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스프레드가.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2차 전지도 아니고, 그러다 여기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반영을 못하고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14%밖에 상승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월 4일 이제 조만간,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주말 사이에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을 제대로 잘 만들어주면 앞으로 중국에서 뭔가 좀 소비라든지 경기가 살아나면 이 석유화학에 대한 시황은 지금이 거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그죠? 시차는 좀 있겠지만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본업이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그럼 본업에서 더 이상 뭐 할인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LG화학의 이 사업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요. 석유화학 가장 본업이죠. 지금 보시면 매출 규모도 가장 크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첨단 소재, 요게 핵심입니다. 첨단 소재 쪽이
분기별로 계속 원래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들. 연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작년도부터 이제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네. 자, 아무튼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은 그러면 뭘 하고 있는데라고 하면 여기 있죠. 양극재, 그다음 분리막과 같은 이러한 2차전지 소재도 하지만 OLED 재료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지 소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 석유화학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LG화학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이 ABS 같은 것들, PVC, 그죠? PPP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어쨌든 첨단 소재 사업부의 성장을 잘 봐야 된다. LG화학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주가가 보면 연초가 여기였고요. 연초가 여기였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약 얼마 아까? 얼마였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얼마였나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14%밖에 못 올라왔다. 네, 여기서 한 14%밖에 못 올라왔는데 좀 덜 오른,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트레이딩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것들 대형주들은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좀 덜 오른 2차전지 대형주를 찾는다라면, 본업이 더 이상 조금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야, LG화학도 양극재하고 LG화학도 지금 키맨이 강조하는 CNT를 하고 있는데, 그럼 LG화학은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지 않을까.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보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이제 고점은 어디에 있어요? 72만 원과 74만 원이 보면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LG화학 긍정적인 이야기 드릴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72만 원과 여기 74만 원 사이에는 전고점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살짝 한번 트레이딩을 하셔도 된다, 일부는. 근데 이번에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좀 뚫어주면 좀 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요 뚫어주려면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학주들이 좀 막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양회 이후의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대형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거고 CNT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CNT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송도를 다녀올 이유가 이 기업 때문에 다녀왔는데, 제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제이오. 네. 제가 관심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요 날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월 20일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제가 아침에 모닝 전략이라고 녹음으로 한 10분 정도 남겨드리는데, 그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혹시나 새로운 종목을 뭐 많이 오른 것들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면 새로운 종목 관심 두신다면, 저 제이오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기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라는 꿈의 소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틀 동안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는데,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월 20일 날 만 한 3,000분 정도가 그때 이제 제 녹음을 이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요 책자를 참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근데 제이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이오 IR 팀장님한테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제 IR 탐방, IR 그 미팅 끝나고 나면 또 뭐 스웨덴에 노스볼트 만나러 또 출장 가셔야 된다고 막 하고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책자도 이렇게 딱 준비해서 주시고 설명도 매우 친절하게 다루셔서 가지고 이 제이오 IR 팀장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이 제이오라는 회사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탄소 나노튜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 탄소 나노튜브 CNT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시장에서는 다 나노 신소재, 그죠? 그 회사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이 등장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서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탄소 나노튜브인데 이게 예전부터 10년, 20년부터 개발을 해왔지만 사용할 곳이 없었어요. 별로 사용할 처가 못 찾다 보니까 뭐 대량 양산도 없었고 생산도 안 했는데 2차 전지 소재에 이 탄소 나노튜브를 적용을 했더니만 2차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빨리 충전을 시키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전기차 제주도 가서 충전시키는 분들 고속 충전으로 하시는 분들 많죠. 길게 기다리고 빨리 여행 다녀야 되는데 짧게 빨리 충전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데 이 탄소 나노튜브를 적용을 했더니만 아주 빠르게 전도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전자가 이동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충전하고 방전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매우 향상이 되더라. 거기에다가 또 뭐 배터리도 이렇게 충전하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자제품은 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현상,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현상, 발열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 CNT를 적용을 했더니만 어떻게 돼? 발열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뜨거운 게. 그러니까 오히려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된다? 아주 길게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카본 블랙을 가지고 하던 것과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만들어서 도전제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천지 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를 우리가 주행 거리를 많이 늘리고 하려면 그 안에 양극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니켈 뭐 이런 것들 많이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시면 기존에 똑같은 베개 성능을 내려면 베개 성능을 낸다라는 가정하에 카본 블랙을 투입을 하면 요만큼이 들어가야 돼요. 베개 성능을 내는데. 자, 빨간색의 영역을 한번 보시면 다르잖아요, 그죠? 빨간색. 카본 블랙은 이만큼을 차지하는데 베개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이거 카본 블랙 말고 탄소 나노튜브 CNT를 넣었더니만 요만큼만 투입을 하면 되네. 그죠? 영역이. 자, 그러면 남는 영역이 뭐예요? 남는 영역이 원래는 요만큼밖에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을 못 넣었는데 이만큼이나 더 넣게 되잖아요. 표시가 나나? 이만큼이 더. 바인더는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치고, 그죠? 그러면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을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터리 용량 증가하면서 좋아지겠죠, 그죠? 또 더욱더 주행 거리를 주행 거리를 더욱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NT 우리 CNT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응급제에서는 실리콘이라는 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대주전자 재료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실리콘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게 팽창이 된다라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 팽창을 억제해 주는 걸로 CNT가 활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사실 저도 이 회사에 가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공부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이 CNT의 역할이 실리콘을 많이 넣었을 때 팽창되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팽창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팽창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더욱더 이렇게 뭐 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 CNT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날 그 코멘트를 드렸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상장했을 때 대량 거래가 여기 터졌으니까 상장했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제이오는 한번 뭐 안 오른 새로운 또 종목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조금 잠깐 쉴 때 거의 살짝 이탈했다가 종가 진도로 이탈 안 하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마 LG화학이 CNT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LG화학이 CNT를 하면서 야 LG화학 CNT 한다고 야 제이오라는 상장회사가 CNT 하는데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 제이오가
20% 그냥 금요일 날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탐방 갔다 와서 공부해 보니까 LG화학의 CNT 기술보다 이 제이오의 CNT 기술이 더욱더 월등하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SKC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SKC는 전저점에 제가 요 부분 첫 번째 1번이라고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양음양 패턴이 나왔다.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양봉과 음봉 거래량 실리면서 양음양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개장 전 방송에서나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또 부딪히고 내려오고, 이번에 또 근데 2번에서도 지난번 저점에서 부딪히잖아요. 그죠? 지지가 받죠. 자, 또 3번 구간 한번 보시죠. 3번에서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테슬라 향으로 SKC가 테슬라 향으로 뭐 음극에 들어가는 동박, 그러니까 이거는 구리로 만드는 얇은 박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최근에 알루미늄 박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양극에 들어가는 얇은 박. 수요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그 저가형 배터리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뭐 그런 거고. 자, 근데 이제 음극 쪽은 조용했었는데 테슬라향으로 모멘텀이 SKC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대는 9만 원대 전후의 가격은 매우 탄탄한 지지력 영향을 보여줄 것이고, 자,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이번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200일선이 머리 위에 있는데 지금 3개 연속으로 양봉이 터졌는데, 과거에 기술적 분석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3개 연속으로 양봉이 터지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적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패턴으로 에너지를 많이 그렇게 참고를 하죠. 물론 3개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쉬는 봉이 나왔다가 뚫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잠깐 쉬었다가 200일선을 앞두고는 분명히 저항 에너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모멘텀은 조금 가벼운 모멘텀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뚫어줄 가능성, 바닥에서 이제 겨우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DI가 GM향으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왔을 때 전고점 부분에서 일부 챙겨도 되지만 아직 안 나온 뉴스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게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왜? 포스코 케미칼한테 엄청나게 이번에 뭐 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왜 할까요? 뭔가 공급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계약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GM향으로 그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튀었는데, 아마 전고점 트라이 하는 움직임이 내일 아마 개장 때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TI가 증설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GM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기대감으로 STI의 밸류 체인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상신 EDP가 최근에 조금 주춤했는데 한 방에 22%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우리 프라잉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거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테슬라 쪽에 4680 배터리 쪽에 밸류 체인을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테슬라 쪽에 4680 쪽에 배터리는 이쪽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LG화학이 있을 것이고, LNF는 이미 좀 올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SKC, 더 오른, 이제 여기도 SKC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아까 탄소 나노튜브 제가 설명만 드렸지 그림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다란 육각형 모양들이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 모양들이 또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긴 뭐 밸브 모양처럼 탄소 나노튜브는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TI가 저렇게 되면 STI 당연히 밸류 체인들이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밸류 체인들이 이런 기업들이 된다. 그죠? 그래서 상신 EGP가 밸류에이션이 보세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인 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10배 아래에서 최근에 계속 거래가 됐죠. 그죠? 그게 한 방에 모멘텀 나오면서 저렇게 커버가 되었다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더 그리고 또 덜 오른 그러면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 1, 2년 전부터 열심히 이야기해 드렸을 때 걔네들도 시가총액이 얼마 있을 때가 있었다? 시가총액 2, 3천억 있을 때 있었다. 지금이야 막 1조 넘어가고 몇 조씩 하지만 그죠? 예. 다 걔네들도 중소형주로서 망한다 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다 있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면 대신에 뭐 원래 기다리는 로드맵대로 하나씩 이루어진다라면 이들도 시가총액 2, 3천억에서 5천억 갈 것이고 7천억 갈 것이고 1조가 갈 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캠트로스, 에코앤드림, 덕산테크코피아였죠.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에코앤드림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E&D, 그죠? 예. 이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서 전구체하는 회사가 없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이 회사를 주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캠트로스는 뭐였죠? 양극재에 이 바인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양극재를 알루미늄 박에다가 붙이는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국산화를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걸 국산화하는 캠트로스가 있고, 덕산테크코피아는 뭐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전에 엔캠, 그 다음에 첨가제라는 첨보를 합쳐놓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산테크코피아,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들은 앞에 형님들이 많이 달리게 되면 밑에 있는 시가총액 위에서 내려봤을 때 아직까지 야 2, 3천억밖에 안 되는데 똘똘하네 해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이제 아직까지 움직이다가 이제 겨우 지난 금요일 날 200선 뚫으면서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차트로 다 넣어드렸으니까 에코앤드림은 정고점에서는 만약에 유미코향 발표가 안 나오면 양극재 공급 전고체 공급 발표가 안 나오면 또 여기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좀 올라오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챙겨놓고 또 기다려보는 거, 절반이나 3분의 1 챙겨놓고 기다리는 거 괜찮고, 덕산테크코피아 이번 금요일날 이렇게 겨우 올라녔죠. 캠트로스도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DI 동일도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장중에 저한테서 이런 뭐 코멘트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개장 전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프라임클럽, KB증권 프라임클럽으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장중에 코멘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폐배터리 뭐 관련돼서 뭐 이렇게 강조드렸던 거 내용들 있고요. 그 부분들은 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요 자료는 52주 신고가를 금요일 날 갔던 종목들 제가 데이터 뽑아놓은 거니까 요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중에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데 요것도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도구전자 설명도 못했네요. 네, 요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키맨이 진짜 그 실체가 궁금하다. 직접 실물을 한번 진짜 그렇게 조금인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3월 31일 날 제가 저희 프라임클럽 그 분들을 팀원들을 이끌고 부산에 내려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 31일 날 부산에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희 프라임클럽 그 고객들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3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롯데호텔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프라임클럽 가입하셔서 저한테 장중에 정보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부산에서 롯데호텔에서 맛있는 뷔페도 같이 저랑 드시는 그런 시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가버렸는데요.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또 일주일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또 1시간 이상 계속 하니까요. 또 거기에서 열심히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마무리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향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